피처 카운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핑된 리드들을 정량화를 한 후에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처 카운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이러한 결과 파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앙상블 GID별로 각각의 샘플에 몇 개의 리드들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먼저 크로모솜 부분을 보시면 GID는 한 개인데 크로모솜은 여러 개가 있죠. 스타트도 지금 여러 개의 지역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유전자 서열이 지놈 전체에 두플리케이션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 긴 유전체 서열이 반복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유전자가 여러 지역에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TF 파일에 같은 유전자, 똑같은 프로테인 코딩을 하는 그 유전자 서열이 다른 공간에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의 GID지만 여러 개의 위치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트롤 새 샘플과 캔서 새 샘플 이렇게 새 샘플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지금 예제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샘플밖에 없으신 분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한 그룹 내에 두 샘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1, 컨트롤 2, 캔슬 1, 캔슬 2 이렇게 총 4샘플밖에 없으실 수도 있고, 혹은 컨트롤 하나와 캔슬 샘플 하나 이렇게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샘플 이상이 아니면 이 이후에 지금 HR로 저희가 분석하는 이 단계로 이제 넘어갔을 때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샘플일 경우에 이제 평균, 그리고 두 샘플일 경우에 분산, 그리고 세 샘플 이상일 경우에 스퀴니스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스퀴니스까지 알고 있어야지 분포를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샘플들의 분포를 아는 거기 때문에 세 샘플 이상 있어야지 통계적 테스트가 정말 제대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샘플씩이라도 돌아오는 갑니다만 이 뒤에 단계가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 컨트롤 1에서는 421개의 리드들이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된 거예요. 그쵸?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퀀티피케이션 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HR을 통해서 어떻게 통계적인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R을 이용해서 어떻게 DG 분석을 하는지 볼 거예요. 저는 RStudi오를 지금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RStudio도 가능하고 혹은 그냥 R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크립트,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설명란의 링크에 따로 올려둘 테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Studio나 R을 꼭 다운을 받아주시고, 다운받는 법은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다운받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제가 올려놓은 그 R 스크립트를 불러와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부터는 이 코드에 이제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set working directory라는 펑션 안에 제가 이제 아까 작업했던 그 파일이 있는 이 경로를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바탕화면일 수도 있고 뭐 내문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읽어야 돼요. 저희 결과 RNA식 파일을. 그래서 여기다 파일 이름을 써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카운트에서는 첫 번째 줄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이제 제거하고 읽는 스킵 1이 이제 첫 번째 줄은 이제 건너뛰고 읽겠다는 거고, 헤더가 있었죠. 아까 그 엑셀 파일을 보면. 그래서 컬럼 이름을 신경 쓴 채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는 펑션을 이용하면 이 데이터가 잘 지금 불러와졌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헤드는 이제 데이터의 앞부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문장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네, 잘 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줄 거는 사실 이 데이터에서 이 밑에 있는 이 리드의 개수들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계속 쓰일 거예요. 통계 처리를 할 때. 이 부분만 따로 떼올 거거든요. 이 부분을 따로 떼올 때 새로운 변수 이름을 입력해줬어요. count 데이터라는 새로운 변수를 설정해주고, 이제 데이터, 저희가 이제 불러온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었죠. 이 데이터에서 이제 7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따로 떼우겠다는 뜻이에요. 7열이 이제 컨트롤 1이 시작하는 이 열 이름이 여기가 이제 7번째 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열부터 떼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R 코드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킨다는 뜻이라서 컨트롤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콘솔 창에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 데이터가 잘 이제 데이터에서 잘려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이 부분만 잘 지금 잘려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에서 열 이름을 행 이름을 설정해 줄 거예요. 행 이름을 설정해 줄 때는 이 데이터에 이제 있는 진 아이디, 여기 첫 번째가 진 아이디였죠? 그 진 아이디를 일단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진 아이디를 이 카운트 데이터의 로우 네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카운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열 이름, 행 이름이 이렇게 잘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DG 분석을 하기 전에 MDS 플롯을 먼저 그릴 거예요. MDS 플롯을 그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 샘플들의 시퀀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이 컨트롤과 캔서 샘플들의 발현량 차이가 크게 없다면은 사실상 실험이 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샘플링이 잘 안 됐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발현량 패턴이 컨트롤 샘플과 캔서 샘플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MDS 플롯이에요. MDS 플롯을 보려면 먼저 이 HR을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이 HR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은 구글에다가 HR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 페이지가 바이오 컨덕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해당 문장들을 복사해서 여기 콘솔 창에다 붙여 넣어주시면은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가 다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은 상태라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S 플롯을 사실 그리기 위해서는 그 선형 모형에다가 피팅을 해야지 이제 이 현재 값들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좀 더 정확하게 MDS 플러스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값으로도 사실 MDS 플러스 그릴 수 있지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그리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형 회기식에 피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피팅 과정에서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이 샘플들의 피노타입 데이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롤하고 캔슬 이렇게 있죠. 컨트롤, 캔슬 이렇게 직접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샘플 아이디랑 아까 방금 입력해준 컨디션을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줘요. 그럼 이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STR은 이 데이터형의 전반적인 모든 데이터형의 특징들을 다 알려주는 그런 펑션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 메타데이터가 이제 생성되는지 봤을 때 사실 캔서 1, 캔서 2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샘플 아이디는 당연히 6개가 있겠죠. 그리고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에는 이제 캔슬하고 컨트롤 이렇게 2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이게 레벨로 이제 되는 거죠. 1개 에펙트, 2개의 레벨. 이렇게 잘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타데이터를 저는 타겟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뒤에 과정은 쭉 따라하면 되는 게, 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이 벡터를 잘 정돈을 해서 이 선형 회기식의 마지막에 이렇게 넣는지, GLM 모델에 어떻게 넣는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타겟이 이렇게 생성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에다가 아까 위에서 이제 잘 정돈해준 타겟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이 디자인 테이블도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 컨디션과 캔슬을 0과 1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왜냐면 나중에 통계 분석을 위해서 선형 회계식에 이제 피팅을 한 뒤에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할 때 이제 이 매트릭스가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구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GLM 모델에 피팅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피팅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려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여기 Y, 이 마지막 Y까지만 하시고 이 뒤에 MDS 플랫, 이 플랫 MDS 이 부분을 실행시켜주면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DS, 플랫 MDS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플랫이 생성이 돼요. 확인해 보니까 컨트롤끼리 지금 보면 아무래도 좀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이 캔서 샘플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디멘션 1 첫 번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차원, 첫 번째 PC예요. 첫 번째 PC로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 이 컨트롤과 캔서 샘플이 이제 좌우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디멘션 1에서 나누어져 있는데 디멘션 2로는 사실 컨트롤과 캔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유전자 발현량이 컨트롤과 캔서 샘플 간의 차이를 보인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컨트롤 3나 캔서 3 샘플이 지금 컨트롤 1, 2는 좀 묶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플랫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뒤에 이 뒤에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 PC1, PC2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TMM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거예요. DEG 분석에서. 그리고 어떻게 DEG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 DEG 분석된 결과 해석하는 법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